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의 항해 안재호 박사 유튜브 철학교실. 오늘은 유니트 21-1단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부재, 관념론적인 원자론입니다. 제1단은 라이프니츠 단자론, 관념론적 원자론.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반성에서 생겨났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의 절대적 확실성, 즉 thinking I죠,과 심신의 분리성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사고 실체와 연장 실체라는 두 가지 실체로 이루어지는 이원론 듀얼리즘을 표방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라이프니츠 철학의 기본적인 통찰력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즉 물체죠. 바디는 분할될 수 있지만 마음 또 혹은 정신은 분할될 수 없다라는 것, 또 마음은 하나의 통일체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큰 차이가 있다. 저 모든 물체적 바디란 것은 본래 분할될 수 있지만 마음은 분할될 수 없다. 내가 내 정신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순수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어떤 부분도 감지할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이해한다. 데카르트 제1철학에 대한 명상들, 6번째 명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기여는 그가 데카르트의 두 가지 실체 중에 하나죠. 즉 물질 또는 매터 또는 물체, 바디 개념을 분석하고 비판한 데 있습니다. 즉 연장의 익스텐션으로서 했던 물체는 데카르트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할성, 즉 무한히 분할될 수 있다는 그걸 포함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실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므로 물질이나 물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집합체이다 라는 어떤 것이 라이프니츠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소위 원자란 것은 원자, 아톰 있죠. 그것의 이름이 분할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단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자는 물체이며 따라서 연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끝없이 분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물체는 집합체이며 집합체 애그리게이트는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입니다. 자, 물질이나 또는 물체는 반대로 단순한 것이 존재하는데 라이프니츠는 이를 모나드, 즉 단자라고 명명했습니다. 모나드 개념의 근원, 더 나아가서 모나드의 이름과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달해준 플라톤의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강연 철학에 대하여 On Philosophy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편견을 밝혔습니다. 정신은 단순체, 모나드이다. 과학 혹은 지식은 이원체, 다이에드이다. 왜냐하면 과학 혹은 지식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탈선하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의견은 평면의 수이다. 감각은 고체의 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데 아니마 또는 on the soul. 자, 그러므로 모나드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개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고전 철학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데카르트 철학의 일부 측면을 비판 또는 보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나드 또 단자는 단순한 실체에 불과하다. 그것은 화합물로 합성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단순하다는 말은 바로 부분이 없음을 의미한다.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1절입니다. 모나드의 개념은 원자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 모나드들은 자연의 실체 원자이며 한마디로 사물의 원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모나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모나드는 어떤 것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없다. 유명한 구절이죠. 단자론 3절입니다. 모나드 단자는 창문이 없다라는 것은 모나드가 외부의 어떤 물질 또는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달리 말해서 모나드 단자는 외부 세계, 물질 세계와 관계없이 자신의 통일성과 자기 통일성을,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문이 없는 모나드들은 그들만의 성질 또는 질이죠. 퀄리티를 가진다고 합니다. 모나드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질을 통해서 단자들은 서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모든 모나드는 유일무이한데 이것은 정신적 원자로서의 단자론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실제 원자론의 창시자인 데모크리투스의 유물론적 원자론에 따르면 원자들은 서로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원자들은 서로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저처럼 모나드란 것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영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동물의 영혼은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헐벗은 모나드라고 불리집니다. 이 점에서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동물 기계론에 반대했습니다. 동물 기계론, 애니멀 머신이란 것은 동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처럼 모나드는 다양한 종이 있지만은 라이프니츠 철학 체계에서는 인간의 영혼으로서의 모나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2장 지각과 욕망으로서의 모나드의 속성. 데카르트는 정신의 본질을 단순히 생각이죠. thinking 또는 코기터로 인식했지만은 라이프는 정신을 지각과 욕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다른 이름으로서의 모나드는 지각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지각 perception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감각적 지각까지도 포함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지각을 단순성 성의 다양성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칸트에 있어서 순수 통각을 통한 다양성의 종합적 통일성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단위 또는 단순성 속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또 이를 나타내는 지나가는 조건들, 즉 passing condition을 다름 아닌 지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다시 보시면 창문이 없는 그런 윈도우리스 모나드가 지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이라는 것은 보통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순성 속의 다양성, the multiplicity in the unity에는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개념은 복합체로서의 물체에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나드가 다양성과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것은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모나드 역시 창조된 것이고 이는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변화에 종속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조된 모나드 역시 변화에 종속된다. 또한 이런 변화는 매번 지속적인 것이다. 단자론 10절. 자, 모나드는 하나의 사물이고 그것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하다는 말은 단지 물체나 물질에 해당될 뿐입니다. 이처럼 단순성 속의 다양성, the multiplicity in the unity라는 사상은 모나드 자체보다는 라이프니츠 사상이죠. 외부 세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통합 기능을 칸트의 사상에 더 잘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나드는 창문이 없고 따라서 바깥 세상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의 체계는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는 방앗간의 비입니다. The Analogy of Meal 또는 Leibniz Meal Argument라고 불려지는 일화입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모나드의 어떤 관념성 또는 정신성을 그의 지각 개념들, 즉 단순성 속의 다양성, Multiplicity in the Unity를 통해서 예시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방앗간의 비유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앗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고 기계에 있죠. thinking 머신에 들어가서 그것의 내부를 조사한다면 우리는 서로 작용하는 그 기계들의 부분만 찾을 수 있을 뿐 지각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정신은 단일체이고 물체는 복합체이라는 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알지죠? 인공지능은 아무리 정교하고 똑똑해도 그것은 사람의 정신 혹은 마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즉 영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나드가 가진 지각은 의식적인 지각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지각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라이프니츠는 의식적인 생각에서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라이프니츠는 후일의 무의식을 강조한 프로이드를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데카르트의 관점은 매우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각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또한 마음 또는 지성만이 모나드이며 동물의 다른 엔텔레키 활동체들의 영은 없다라고 믿게 만들었다. 단자론 14절. 자, 동물과 달리 다른 생물들 역시 원시적인 상태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다레프즈는 헐벗은 모나드, 베알 모나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 속에서 지각적 요소 이외에도 욕망의 개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생산하거나 하나의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의 이행을 생산하는 내부적 원리의 활동을 욕망이라고 부른다. 단절은 15절입니다. 욕망, desire 또는 불어로 appetition 개념은 때에서 라이프니츠 인간의 마음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즉 정신은 지각의 연속성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위에 언급한 문구인 모나드에는 그들의 고유와 성질이 있다 또는 질이 있다, 퀄리티가 있다를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감각이라는 것은 센세이션이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에 해당합니다. 즉 감각이나 지각 어쨌든 변화와 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 욕구에 해당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은 또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것, 어펙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지각은 내부적인 사건이다, 지각이다. 즉 성질 변화, 체인지 오브 퀄리티는 모나드 안에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모나드와 세계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나 상호작용이 없다. 따라서 모나드와 세계 사이의 연결은 소위 예정조화, The Pre-Established Harmony라고 이런 기독교에서 흔히 보는 섭리 아시죠? 프로비던스에 해당하는데 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영혼은 그 자신의 법칙을 따르고 육체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실제적인 들 사이의 예정조화 덕택에 서로 일치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자들은 모두 하나의 같은 우주, one and the same universe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단자론 78절. 자, 단자론 모나톨로지와 진료 형상론, 하일로몰피즘. 위의 라이프니츠 문헌들에서 인용한 것처럼 완성의 개념, 엔텔레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엔텔레키는 잠재력, 포텐시얼리티와 반대되는 현실태, 액추얼리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엔텔레키는 바로 현실태란 겁니다. 액추얼리티. 또 엔텔레키는 유기체의 생명을 지시하기 위해서 생각될 수 있는 유기체의 최종적인 원인, 소위 목적인이라 부르죠. Final Cause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콜린스 딕셔너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물체의 원인이나 근원이다. 그것은 A. 운동의 근원 또는 출처. B. 끝. C. 살아있는 물체의 본질이다. 영혼에 관한 대아니마 온더 소울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전장한 생명을 보여준다는 점에 다르다. 영혼은 생명과 운동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움직임은,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 생성, 붕괴, 소멸, 영양, 생시가 아시죠? 감각, 상상력, 기억력, 계산, 그리고 사상, 생각들을 포함한다. 즉 영혼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일반적인 정신 기능보다도 훨씬 포괄적입니다. 보통은 이거죠. 보통 어떤 영혼이라고 해서 어떤 사고와 어떤 지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습니다. 요약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은 바로 생명이고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영혼을 소울, 또 형상, 완성 또는 원인으로서 이해한다. 형상으로서의 원인이 없다면 물체는 무기물질의 합성으로서의 물질일 뿐이다. A synthesis of an organic substance 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형성적 기능을 지적하기 위해서 라이프니츠는 동물, 곤충의 발생의 전성설, 프리포메이션 이론에 호소한다. 당시 과학적인 발견인 생물의 전성설, 프리포메이션은 즉 그 생물은 발생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이론을 인용하면서 그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유기체 속에 있는 영혼도 인정했습니다. 바로 두 개 다 미리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철학자들은 형상에는 엔텔레키 혹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나 오늘날 식물, 곤충, 동물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따라서 유기물체는 이미 임신, 수정 이전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혼도 간단히 말해서 동물 그 자체도 이미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수정 이전에 벌써 동물은 또는 식물 이런 것들이 완전한 상태로 있었고, 그 이름이 바로 엔텔레키 또는 형상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위 진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형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혼으로서의 모나드는 유기체적 형상을 유기체적인
형성한다. 즉 모나드는 그 진료의 형상이란 완성이다. 그러나 이런 지금 어떤 이 이론, 즉 진료 형상론은 정신의 단일성과 그리고 물질의 다양성이라는 분리시키는 단자론의 원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자론에 따르면 전자, 즉 정신과 후자적 물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모나드는 창문이 없습니다. 정신은 육체와 바깥 세상을 보거나 알 수 없습니다. 즉 단자론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진료 형상론은 형상, 즉 영혼이 물질과 신체를 지배합니다. 형상은 진료의 어떤 능동인 efficient cause이고 또 동시에 목적인 final cause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즈 단자론은 엄격한 이원론, 즉 strict dualism, 다시 말하면 아까 한 것처럼 영혼과 어떤 물체 또는 육체의 어떤 분리를 주장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자, 영혼은 그 자신의 법칙을 따르고 육체는 물체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물질들 사이에서 예정된 조화 득택에 서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이며 동일한 우주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자론은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후대에 많은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즉 아까 했죠. 영혼, 신체, 지각 개념 또는 무의식 개념 등등 굉장히 중요한 것들 또한 대한 어떤 사상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은 어떤 독단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정 조화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인식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